자, 반성문 제출하고 삼국지 독서. 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이군요. 변명문을 내고 삼국지를 읽었다? 지금 이 피의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오늘 이 피의자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팔이 요새가 뭡니까? 이 대표 왜 공략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대표 왜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는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1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실까요? 공개 안 하는데 경찰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범행이겠습니까?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오늘 저런 모습이었는데요. 저 피의자가 한 말 중에 변명문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기자분들은 그걸 참고하면 된다. 근데 이건 경찰에 제출한 거잖아요. 기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변명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심사를 받았고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우선 윤기찬 변호사가 나와 계신데요. 보통 피의자들이 저렇게 질문을 받을 때는, 그리고 저렇게 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반성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뭘 제출했다 그러면. 근데 이거 변명문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그 문건의 제목이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건의 내용이 자기 본인이 변명하는 내용을 적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수사 단계에서 이제 제출할 때는 자필 진술서를 내거나요. 예. 또는 반성문을 내거나 탄원서를 내거나 이렇거든요. 제목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든 아니면 제목 자체든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느낌은 없어 보이죠, 일단. 보통은 이제 반성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는 의미잖아요. 변소한다. 설명을 하고 싶다 이겁니까, 지금? 설명 플러스 설득이죠. 저희가 보통 변명은 상대방을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이 반성한다는 의미보다는 예.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정당성 내지 그 이유를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의미라서 다소 굉장히 의외하죠.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 시간도 물론 그 범행 자체의 중대성이나 뭐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기 때문에 예. 영장 발부가 다 확신했지만 상당히 짧죠. 발부 시간도. 그런 걸로 볼 때 반성문의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오늘 심사하는 판사도 그 변명문을 봤나요? 봤을 것 같습니까? 수사 기록에 첨부가 돼 있으면 보죠. 그래서 아마 그 변명문 내용을 읽고, 근데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할 때 그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거는 한 것이 자명하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체포됐기 그럼 뭐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른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됐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것이. 자, 이 피의자 김 씨처럼 이 윤기찬 변호사도 과거에 변론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런 변명문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죄다. 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길게 그 죄 없는 이유를 설치를 하죠. 예. 그런데 죄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반성문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구속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가족들의 생계 걱정이거나 또는 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내 자격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 때, 이런 이유들을 설치하면서 판사님을 설득하는 거죠.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그때는 반성문 또는 탄원문 이렇습니까? 그런 거. 반성문이라고 쓸 수도 있고 탄원서라고 쓸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진술서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변명문이라는 거는 참 생소하네요. 변명이라는 단어도 변명이라고 보통은 쓰지 않는데, 이 단어를 변명이라고 쓴 것도 본인이 어디선가 뭔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다고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변소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해명. 근데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자는 이제 통상 내가 판사나 수사기관의 어떤 내용을 해명한다는 의미고, 근데 전체적인 의미는 내가 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그런 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냈다는데 경찰이 이거를 공개할 리는 없겠죠? 공개되는 시점은 저것이 아마 증거로 첨부돼서
기소할 때 법정에 제출이 되게 되면 아, 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때는 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변호인 통해서 아마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복사할 때는 전부를 복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부를 제외하고 복사 허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재판장이. 근데 만약에 저 변명문 내지 반성문이 포함된 자료 일체를 복사 허가된다면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 해당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죠. 자, 현근택 변호사. 지금 보면은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약간 이제 분석을 해주시길 이거 반성 안 하는 것 같다. 약간 저런 표현 쓰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굉장히 뭐가 계획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우발적도 아니고 반성도 안 하다. 좀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신범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런 표현에 확신범이라는 걸 쓸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하면 이런 그 범행 당시에 뭔가 쓴 글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구치소 경찰에서도 뭐 종이 같은 걸 쓰면은 뭐 반성문 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만 예. 미리 써놨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써놨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경찰이 이걸 공개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됐을 때는 물론 지금까지 뭐 수사하면서 수사 과정에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재판 예. 과정에서 법정에서 공개되지만 그리고 이게 아마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예.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아. 그럼 이제 그 모든 게 다 또 수사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언론이 아마 그럼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거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예를 있고 들어서 그 변명문의 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 내용을 언론도 조목조목 그렇죠. 보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심지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 뭐 누구를 만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보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진술서 정도로 간주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크게 판단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게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도 한 20분 정도에 끝났고요. 그리고 끝난 뒤 2시간 정도 만에 바로 발부가 됐어요. 굉장히 이거 빠른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빠른 거죠. 왜냐하면 심사 같은 경우는 뭐 오래 하는 경우 몇 시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본 사람이 많고 이미 뭐 중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법원에서 네. 일단 뭐 이런 행동의 이 범죄의 중대성 뭐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돼서 도망 염려가 있다라는 것도 이유로 나왔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주거지라든지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걸 했을 때 보니까 뭐 월세도 많이 밀려 있고 지금 임대 그 부동산 사무실도 월세가 많이 밀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주거지는 어떤 뭐 안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주거지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뭐 도망을 염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지금 이 변명문이란 표현을 쓴 거와 함께 또 한 가지 굉장히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의아하게 만드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피의자가 유치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치장에서 뭐 책을 좀 줄 수 있나 봐요. 근데 책을 읽고 싶다고 해서 책을 뭐 많이 이렇게 목록을 줬는데 그중에서 하필 삼국지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삼국지 1편, 2편을 받았대요. 배용찬 수장님. 예. 뭐죠? 삼국지를 읽겠다는 건? 그럼 혼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란이요? 우리가 중국 고전의 3대 필독서라 그러면 삼국지, 뭐 그다음에 초한지, 예. 수호지를 이야기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근데 뭐 예. 저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만. 그렇겠죠. 아무래도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삼국지라고 하면 이른바 처세술과 운신술 이런 지혜를 얻을 때 이제 이런 책의 독서를 통해서 통찰을 얻어낸다는데 지금 이 범죄자가 무슨 용의자가 피섭범이 무슨 그런 게 필요하고 더군다나 1건, 2건, 그건 뭐 3건, 4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혼란이다. 이 사람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그 책을 고른 거는 별 생각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겁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놓고서 방금 전에 이상훈 앵커도 말씀하신 각각 정치적 억척이 들어가요. 그건 뭐 삼국지니까 뭐 이른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게 이른바 우리가 한간에 찌라시와 같은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럴 이건 수 있어요. 제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온갖 정치적 억척, 음모론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그 책을 읽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이게 아니라 예. 뭔가 지금 뒤죽박죽 상태예요. 이 사람은. 용의자 김모 씨가. 그런 상태이지 이걸 가지고 삼국지를 골랐다는 등 뭐 초한지가 아니고 왜 삼국지를 이런 식의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한 피의자가
책을 읽는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하필 또 뭐 골라요. 책을 또 이런 거를.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 또 변명문이라는 아주 생소한 표현까지 가면서 기자들에게 뭔가 답을 하는 모습도 약간 갸우뚱.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방금 전에 나왔던 모습들 전해드렸고요.